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디지털 키오스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키오스크 앞에서 겪는 그 숨겨진 어려움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술적인 해법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키오스크를 쓰는데 화면은 너무 복잡하고 뒤에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마음은 점점 급해지죠. 바로 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스트레스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그림자 노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직원이 당연히 해줬어야 할 주문이나 결제 같은 일들이 어느새 전부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키오스크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기술 스트레스라는 정말 큰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든요. 내가 혹시 실수해서 뒷사람한테 패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결국 이분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키오스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다고나 할까요? 일단 화면을 보면 너무 작은 글씨에 정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요. 간단한 주문 하나 하려고 해도 화면을 몇 번이나 넘겨야 하는지 몰라요. 이런 설계 자체가 처음 쓰는 사람한테 이거 당장 배워서 완벽하게 해내세요 라고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바로 올해 1월부터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도 차별 없이 쓸 수 있게 이른바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데요.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고작 1.9%, 보건소는 겨우 6.6%에 불과합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아니,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네,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으려면 특수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이 키오스크 한 대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에 달하거든요. 이러니 많은 곳에서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영화처럼 아주 강력하고도 우아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AI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이게 무슨 엄청 복잡한 마법 같지만 사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을 하면 시스템이 그걸 글자로 바꿔주고요. ASR. 그 다음에 AI가 그 글자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의도를 파악해요. NLU.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명령을 실행하고 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처럼 우리에게 다시 말로 대답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지점입니다. 막 화면을 몇 번씩 누르면서 땀 뻘뻘 흘리던 그 복잡한 과정이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 자연스러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힘든 노동이 편안한 대화로 바뀌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직원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어서 좋다고요.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디지털 기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분들에게 다시 편안함과 존엄성을 찾아주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이 그냥 이론이나 실험실에만 있는 걸까요? 천만에요. 벌써 우리 생활 아주 가까운 곳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셀바스 AI나 마음 AI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푸드점부터 시청 같은 공공기관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 AI 음성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혹시 아까 그 키오스크 한 대 가격 기억나세요? 무려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음성인식 기술은요, 그 비싼 기계를 싹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던 키오스크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한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주문 오류가 줄고 속도는 빨라졌고요. 시청 같은 곳에서는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AI 안내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께는 화면 내용을 목소리로 읽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 사회의 당연한 표준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어르신들께서 이 기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정부는 비싼 기계를 바꾸라고 할 게 아니라 저렴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키오스크 위기는 그냥 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AI 음성 기술은 스트레스를 대화로 바꾸는 가장 인간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 덕분에 이건 이제 꿈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기술, 정책,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할 때 진짜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기술들이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품에 안도록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